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투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 두 분의 만남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시죠? 네, 두 분의 케미가 어떨지 저희 매주 화요일을 책임지게 될 두 분의 궁합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주가 핫했죠. K칩스법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올라온 재건 관련주와 게임 관련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연 눈에 띄었던 거는 반도체입니다. 국회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정부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요즘 뭐만 하면 다 K가 붙는 것 같아요. 여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반도체주에 오늘 전반적으로 활기가 퍼졌는데 일단 이 K칩스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전제죠. 이 통과가 된다면 업계에 좀 활력이 될 수 있을 만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과장님? 네네. 예. 일단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좀 일본과 좀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세액이 전부 100% 이제 공제가 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3분의 2 정도는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자체가 그동안 워낙 이제 조금 많이 지원이 낮았던 부분에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그와 관련해서 좀 상한가 간 종목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은 물론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만큼 지원 투자를 했고 나중에 매출이나 이런 시장이 점유해 나가는 방향이 나와야 그 정도 주가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오늘 나온 이슈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한 달 전에도 얘기가 한 번 더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갔던 이유는 향후에 연평균 정도 투자 금액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많이 상승했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보다는 이제 얼마만큼 지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지원을 받게 되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 자체적으로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기업이랑 협력을 기반으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급등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어요. 이러한 급등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실제적으로 수혜가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소부장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제 자체는 네.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이슈가 오늘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 1월에도 이제 한 달 전쯤에도 제가 이 시간에서 네.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갑자기 나온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뉴스 기사를 보게 됐을 때 여야가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통과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 이슈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사이클이 상승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도체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감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재고가 소진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시 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하반기부터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거기다가 DDR5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상 반도체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날부터 해서 오늘도 AI 반도체가 되게 핫했는데 아무래도 챗 GPT 덕분이죠. 이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 그동안 이 D램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밀려서 크게 관심을 못 받았었잖아요. 이 고성능 D램이 앞으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도 신사업 창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던데 얼마나 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 힌트를 갖다가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네. 조금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IR 담당했던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런 AI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좋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코인 시장이
시장이 활발했을 때도 그만큼 그 당시 뭐 GPU 시장이나 이런 관련된 반도체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만큼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AI와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라는 기능 자체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CPU나 뭐 GPU와 같은 이제 내 중앙 처리 장치 쪽으로 하고 있는 대안을 하고 있는 게 결국 AI 반도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관련된 컴퓨터 공학 쪽으로는 또 깊게는 좀 들어가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AI 반도체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인간 뇌와 같은 인공지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AI 반도체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SK텔레콤도 이런 AI 반도체 쪽으로 시장이 이미 뛰어든 시장이거든요. 뭐 SK스퀘어나 SK하이닉스와 같이 덩달아 이런 기존 대기업들에 대한 시장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이런 AI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주 아직까지는 업황이 얼어붙어 있고 반도체 아직은 뭐 실적이 안 나오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건지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상 AI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작년쯤에 DDR5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시세가 분출했습니다. 아직까지 DDR5가 나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직까지 DDR4에 대해서 기계가 나오고 있는데 DDR5가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성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AI 반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HDM인데 사실상 범용적이다 보니까 구글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만 만들었던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까지 뛰어들게 되면서 앞으로 고객층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은 GPU 같은 경우는 사실 범용적이다 보니까 각 기업에 특화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모라든지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앞으로 이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겠다가 화두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23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뭐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30년까지는 뭐 1조 넘게 투자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관련 소부장 기업들 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도 저는 한미반도체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장비사라고 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 관련했을 때도 부각받고 있고 특히 뭐 고성능 디램과 관련했을 때 부각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 그림 그려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계속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고부가 가치 디램이 얼어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투자 심리를 풀어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관심 갖고 있다라고 코멘트까지 주셨고요. 다음은 오랜만에 올라온 재건 관련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건 관련주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풍부하죠. 일단 우리 정부에서 튀르키예 재건 지원에 협의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또 오늘은 미국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중단하고 휴전해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건 관련주가 작년 말에 보여줬던 상승 랠리를 이번에도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에 뭐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는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트리키에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결국 시장 자체는 중국 시장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현대건설기계나 두산파켓이나
두산 현대인프라코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유럽 시장이나 북미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런 수출, 굴삭기나 이런 기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나 주가적인 측면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한 부분, 실제 중국 비중이 워낙 높았던 업체들이었다 보니까 결국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이제 세 개 다 좀 긍정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결국 3월 초에 있을 중국 양해에 대한 실제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좀 주가가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건설기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뭐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는 않았지만은 작년부터 기대가 나왔던 게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 이게 리오프닝이 되게 나오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 세계 3사에 대한 좀 굴삭기나 굴착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좋게 보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미 뭐 작년에 선반영이 되어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출 회복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측면에서 이미 너무 오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네.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부각됐을 때 트레이딩할 구간이지 길게 끌고 간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일단 뭐 튀르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나왔던 이슈다 보니까 사실상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을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우크라 재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뉴스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전쟁 끝나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이 시작한 이후에 크게 3분기쯤으로 했을 때 주가가 시세가 크게 분출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악성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뭐 강한 모멘텀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에 대해서 좀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재건주로 이름이 되고 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히림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일단 재건이 시작이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건설 기계다 보니까 우리도 함께 재건에 참여를 할 수 있어. 일단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거의 적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기대감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건설기계 쪽에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쪽에서도 인프라 투자 계속 나오고 있고 부동산 관련했을 때 정책이 3월 양회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재건주 뭐 실질적으로 재건 시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재료가 딱 나오고 난다면 재료 소멸이라는 특징으로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슈가 나오면 트레이딩적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투자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이렇게 재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번째로는 게임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재상장을 추진한다고 했고, 컴투스도 처음으로 VR 게임을 냈는데 중국에서 1위를 하면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죠. 다만 게임주들이, 과장님, 뒷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게임주의 반등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좀 나왔던 부분 중에서 사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VR 게임 자체가 시장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성공했다라는 이 이슈로 좀 나왔던 것 같고, 물론 사실 VR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뭐 성장성이 뭐 폭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사실 VR 기기 같은 게 워낙 이제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인프라 자체가 조금 가격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시장이 커지냐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VR 게임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뭐 스코넥 또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회사도 이제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엔 하반기쯤에 좀 기대를 모았었던 게 사실 크래프톤
나왔던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콘솔 플랫폼에 좀 진출하게 되면서 사실 게임에 대한 반등 수혜를 조금 기대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우리가 기존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이제 PC 시장에 대한 기회만 이제 엿보고 있었다가 이제 그동안 없던 시장, 이제 콘솔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기대를 엿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대략 게임이 대략 200조 시장인데 그중에 콘솔 게임이 대략 70조, 80조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그동안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을 좀 겨냥을 했었는데 네. 이제 북미나 이제 유럽이나 일본 시장을 겨냥하는 게 실제로 콘솔 플랫폼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만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콘솔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이 최초에 이제 그런 콘솔 게임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에도 그만큼 안 좋았던 부분이었고 이제 그걸 대항마가 이제 NC 소프트랑 네오위즈가 5월이나 6월쯤에 각각의 콘솔 게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게임스컴에서 이제 상관왕을 차지했던 피해 거짓이 대략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이제 매출이 대략 3천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오위즈가 만약에 이제 300만 장, 400만 장만 팔아도 실제로 이제 한 1년에 벌었던 매출만큼의 한 달 만에 그거를 매출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기대감에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콘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NC 소프트, 물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내후년이나 내년에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이제 게임 시장은 이런 콘솔 플랫폼을 잘 만들 수 있는 실제로 우리나라 게임사가 그만큼 게임 개발에 대한 기술력이 좀 검증받는 기간이 좀 오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외자판호 얘기가 컴투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하진 중국 로컬 브랜드 게임사들에 대한 개발 실력들이 워낙 코로나 이제 그동안 사드 이후부터 꾸준하게 굉장히 많이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침투력이 그렇게 쉽지는 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이랑 겹쳐져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죠.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봐도 될까요? 네, 저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좀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도 컴투스라는 중국에서 좀 인기가 많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게임주 주가를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게임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게임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부터 행사 앞두면서 중국 내에서 게임 규제가 좀 완화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뭐 위메이드 관련했을 때 위믹스가 다시 한번 뭐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게임주로 긍정적인 투심이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부터 네오위즈를 한번 봤을 때 네오위즈의 차트가 일단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작년 하반기부터 내내 기대가 되고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전고점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아니라 그 양봉 크게 그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하반기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서 게임 섹터 내에서 기대가 되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를 했던 뭐 TL이라든지 뭐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대감 하반기부터는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넷마블이라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넷마블에서 제가 좀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는 신작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을 좀 출시를 할 예정인데 사실 IP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웹툰주 같은 경우로 봤을 때 사실상 웹툰주가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을 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서도 게임이 출시가 된다면 원작의 팬분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핫했던 이슈들 3개로 정리해봤고요.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도 3가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주 안에서 MK전자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LG전자뿐만 아니라 HMM, 호실적이 나왔던 HMM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반도체주를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MK전자가 이 핫한 챗GPT와 연관된 반도체 소재를 대만에서 특허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장중에 무려 상한가를 갔는데요, 과장님. 이게 그 정도로 앞으로 기대가 큰 뉴스인 건가요? 그동안 이제 챗GPT 관련해서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하나씩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 계속 하나씩 찾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제 노태무 사장께서도 이제 향후 이제 갤럭시 탑재 얘기도 나왔던 만큼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러면 향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제 업체를 오늘 좀 선정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NK전자 같은 경우도 뭐 오세이트나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대한 고객사를 다양하게 일단 두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오늘 같은 경우는 NK전자뿐만 아니라 향후 이러한 지속된 흐름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AI 시장이 어떻게 보면 뜨겁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도 3월달에 서치 GPT가 나오는 만큼 이런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은 좀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최근 AI 반도체가 핫했고 또 오늘 K칩스 관련한 이슈까지 나오면서 두 가지 모멘텀을 받아간 것 같은데 오늘 또 반도체주 안에서 제일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잖아요.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까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날 주가에 대해서도 좀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굉장히 순환매가 빠른 시장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접근을 하시기에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했을 때 주가가 좀 모멘텀이 부각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본딩 와이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약 400에서 500개 정도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했을 때 10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장산업부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 SDI와 함께 특허를 출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나중에 모멘텀이 붙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I가 뭐 성장을 하려면 반도체는 필수죠. 여기에 정부까지 도와준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전망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 LG전자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 1월부터 상승을 보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상승폭이 커졌던 LG전자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나가나 봤더니 리포트가 나왔죠. 뭐 꽤나 긍정적으로 LG전자를 전망을 했는데 그래도 이미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게 아닌지 아니면 저평가라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수는 있는데 12만 원 부근까지 도달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투자자분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으셔야 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LG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올해부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전장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매출 비중이 약 10%밖에 안 되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TV 같은 부분도 봤을 때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유럽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 유럽 주요 지표 같은 경우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LG전자 뭐 오늘은 6% 가까이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적 회복이 빠르게 이어진다면 지금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사실 가전사업부가 비중이 매출 비중이 크기는 한데 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만큼 이제 가전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가전사업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그런 교체 수요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LG전자를 사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이제 전장 사업이 올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는 건데 물론 작년 3분기쯤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됐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만약에 올해 유럽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럽 완성차들이나 이제 GM 쪽에서에 대한 발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
향후 LG전자의 큰 모습은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 전장 사업으로 좀 물들이지 않을까가 좀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LG전자는 가전 사업이 아니라 향후 전장 사업을 좀 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벤츠 EQS 모델을 보시다시피 흔히 우리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디지털 커픽에 대한 시장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올해부터는 자율주행 3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신차들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이제 LG전자나 이와 같은 전장 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동안 LG전자가 주가가 올랐던 거는 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 좀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감안하고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큰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회복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사들이 목표가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경기 침체에도 최대 실적을 기록한 HMM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운 업황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하죠. 뭐 국내 대표 기업들과 맞먹는 정도로 뭐 안정적인 재무 성적표라고 하던데 HMM 다만 문제가 지금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주가가 예전에 HMM이 올랐던 거는 이제 물동 대란이 한참 많았을 때, 흔히 BDI 지수나 SCFI 지수를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지수 따라 제 주가의 흐름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작년 6월부터 꾸준하게 이런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동량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HM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관련된 매각 이슈가 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도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현대글로비스가 올해 5월부터 중고차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현대글로버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HMM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관련된 M&A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만큼 HMM이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와 관련된 운송 관련해서는 올해 좀 좋지 않을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는 매력적인 구간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HMM 정부가 지금 최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매각을 또 서두르고 있죠. HMM을 품을 새 주인이 누군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연내 뭐 매각을 하겠다라고 작년에 말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각에 대한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저희가 좀 추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일단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후보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각에 대한 후보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좀 유력하게 꼽히고 있던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좀 포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매각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매각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가 있지만 어떤 인수자가 나와서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나와서 좀 이야기가 조금 더 가시화가 됐을 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HMM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의 핫한 이슈 모조리 파헤쳐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